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발장전 바로 시작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김준호, 김영민 두 분의 MBN 골드맨이죠.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두 분 모두 주말에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예, 힘든 주말을 다 보냈을 것 같은데 먼저 짧게 우리 한 분씩 답변 듣고 하나씩 들어가겠습니다. AI 반도체 테마 단기 조정이다. 아니다. 네. 이제 막바지 온 것 같다. 우리 김영민 매니저는 뭐 단기 조정이죠. 단기 조정. 네. 네. 뭐 이번에도 좀 충분히 저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여러 가지 뭐 악재들이 좀 겹친 건 분명한데요. 네. 이제 조정의 성격 자체가 뭐 사실 이 기업들의 어떤 실적 뭐 앞으로 이제 성장성보다는 매크로 이슈가 저는 조금 더 강하게 이제 반영이 좀 됐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이제 매크로 이슈가 또 잠잠해지면 과연 또 어떤 종목들이 가장 먼저 올라갈까를 생각해 보더라도 네. 결국 또 엔비디아, SK 하이닉스가 떠오르거든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 조정 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매크로 이슈와 이제 좀 중첩되는 악재들이 이제 좀 겹치면서 큰 폭의 이제 가격 조정이 좀 진행됐기 때문에 네. 또 이번 조정을 또 기회로 활용하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준호 매니저께서는 AI 네. 반도체 맞습니다. 단기 조정이다. 아니다. 이제는 할 만큼 했다. 네, 어느 저는 쪽입니까? 지금 현재는 뭐 일시적 조정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역시 단기 조정. 항상 네. 이제 뭐 시장의 주도 섹터나 신고가 행진이 나와주고 있는 건 늘 고평가 논란은 뭐 따라올 수밖에 없는 네. 건데 이미 이제 AI 생태계 관련해서 이제 막 많은 테크 기업들이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도 하고요. 네. 뭐 하나하나 이제 기업들의 어떤 하락 요인을 따져보면은 TSMC 같은 경우는 실적은 너무나 잘 나왔는데 네. 앞으로 또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조금 둔화될 수 있다라는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어떤 투심이 좀 악화된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이제 1월 달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AI 반도체 시장은 연간 50% 성장할 것이다라고 이미 언급을 했고 또 네. 대만을 비롯해서 10곳의 어떤 공장을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점을 봤을 때는 AI 반도체의 어떤 매출은 더 견고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ASML 같은 경우도 어닝 쇼크가 나왔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이미 언급을 했고 지나간 실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팅 관련해서는 마이너스 23% 이상 급락이 나와줬고 또 엔비디아 이제 고객사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같이 좀 출렁거렸었는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늘 이제 예상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하지 않았다라는 내놨어요. 맞습니다. 그게 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 큰 우려감으로 조정 흐름이 나와줬지만 네. 사실 이제 엔비디아의 수많은 고객사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 대체할 수 있는 고객사들도 확보한 상태다 보니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20% 빠지고 엔비디아가 10% 빠진 거는 너무 지나친 하락이었다. 최근에 중돈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했던 여러 가지 어떤 매크로적인 악재들이 겹치면서 엔비디아가 좀 지나친 낙폭과대가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아까 앵커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 발표가 또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에 큰 시점이다 보니까 조금만 오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바로 네. 차익 매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어떤 10%의 어떤 급락은 사실상 좀 지나친 하락이 이어졌고 최근에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악재에도 불구하고 나름 네. 경고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차익 매물이 아니었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또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었잖아요. 네. 그때 이스라엘 이슈를 가지고 워낙 지금 엔비디아도 네. 그렇고 콜옵션이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일부분이긴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분명히 한번 세게 눌러보자 이런 의도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 좀 동향을 보면은요. ASML. 아니 AI 반도체 그렇게 좋다는데 노광 장비 덜 팔리네. 네. 그러다가 그 다음으로 TSMC. 20% 성장한다더니 10% 성장하네. 그러다가 슈마콤 예비 가이던스 발표 안 해. 이런 불안들이 계속 쌓이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첫 번째 일단 ASML 이슈는 제가 좀 확실하게 좀 진단을 좀 해드리고 좋습니다. 싶은 게 예. 이게 실적이 이제 안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반도체 종목들 특히 미국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조정이 시작됐는데 네. 실적이 안 나온 건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제 1분기 때 우리가 이제 투자 사이클을 보면 사실 이 노광 장비가 대당 뭐 3천억, 4천억 비싼 거는 지금 5천억이 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연간 생산 대수가 한 40대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근데 그 40대가 이미 2년 전에 다 완판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반도체는 어차피 장비를 만들어서 인도하는 시점으로 이제 실적을 잡는 네. 거기 때문에 ASML에서도 컨퍼런스 콜을 해가지고 하반기 때 매출은 그대로 이제 인식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잡아뒀다. 이미 네. 올해 판매되는 것들이 다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1분기 때 실적으로 잡느냐, 2분기 때 실적으로 잡느냐 네.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고 효과에 따라서 전년 동기 대비 이제 성장세가 이제 크게 좀 둔화된 거 이게 이제 실적에 좀 악화된 거다라고 이제 해석을 좀 하는데 네. 사실
ASML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년 이후에 노광 장비 이제 매출까지도 다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ASML 같은 경우에는 실적의 불확실성이라기보다는 시기적인 이제 매출 인식의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업황과 관련돼서는 크게 이제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 제가 확실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TSMC. 네. 앞서 이제 뭐 김준현 매니저도 잠깐 설명해 주셨다시피 어차피 TSMC가 이제 실적은 잘 나왔는데 앞으로 이제 가이던스가 10% 중반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10% 이래 버리니까 성장 이제 피크아웃 아니냐 네. 이런 이제 얘기들. 네. 그것도 제가 이제 조금 반론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AI 반도체 전체 이제 시장을 이제 감안을 했을 때 AI 반도체 시장 자체는 계속 성장을 하는데 엔비디아가 AI 반도체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이제 GPU라든지 CPU 이런 이제 게임 공용 칩도 칩들, 해야죠. 그렇죠. 게임의 이런 칩들. 칩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투자의 쏠림으로 저는 해석하는 게 맞다. 오히려 너무 AI 반도체, AI 가속기 쪽에 이제 매출이 이제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쪽이 오히려 이제 조금 둔화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급락한 것과 우리 국내 이제 반도체 기업들 이제 비교를 해보면 결국 엔비디아는 그야말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시장의 1등. 네.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1등인데 AI 가속기를 만들 때 HBM이라고 하는 D램이 이제 들어가는 네. 거잖아요. 이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과 시스템 반도체 시장을 분명히 좀 구분을 해서 좀 봐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삼성전자가 1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건 뭐 GPU를 팔아서 잘 나온 게 아니고 파운드리 실적이 잘 나와서 실적이 잘 나온 게 아니라 D램하고 낸드 가격이 이제 반등해 나오면서 거기서 이제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 좀 나온 거잖아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2분기 때 한 2조 원 이상, 1분기 때 2조 원 이상, 그리고 2분기 때는 한 4조 원 이상의 지금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예상이 되는 건 결국 메모리 업황 개선에 대한 이제 기대감 때문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는 HBM이라고 하는 D램을 이렇게 쌓아 올려서 만든 HBM이라고 하는 이 메모리 반도체가 실적 견인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주말에 이제 엔비디아하고 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슈마컴, 뭐 이런 기업들의 이제 주가가 급락한 것 때문에 우리 반도체 기업들도 속된 말로 뭐 박살나지 않겠는가 이런 오늘부터. 걱정들을 많이 하신 네. 분들이 계실 텐데 일단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지난 금요일에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SK 하이닉스 장중에 거의 7% 급락을 했었다가 낙폭 줄이면서 5% 정도로 이제 하락을 했고 삼성전자도 최근에 고점 대비 10% 넘는 이제 조정을 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조정과 우리 반도체 기업들 조금 구분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좀 첨언을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아까 앵커님도 그 브리핑 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미국은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수급적인 교란, 이제 공매도라든지 이제 숏을 치는 이제 요런 이제 수급들이 요번 이제 지정학적 악재에다가 또 반도체 피크아웃 요런 이제 논란들을 좀 부추기면서 강하게 이제 매도세를 좀 쏟아내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어찌 보면 하락폭이 이제 조금 커졌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미국은 지금 이제 연기금들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이제 연기금 미국은 이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이제 기관들의 규모가 굉장히 좀 크잖아요. 네. 그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이제 기관들이 사실상 이제 주식 비중을 조금 줄이는 단계로 이제 접어들고 있다. 네.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중기적으로 봤을 때 좀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긴 해요. 왜냐하면 주식을 이제 계속 팔아대는 수급이 분명히 이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매도와 관련된 이제 악재는 분명히 감안을 좀 해야 된다. 다만 전체적인 이제 반도체 업황, 특히 메모리 업황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내 기업들은 하방이 조금 단단하게 버틸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모멘텀이 충분히 좀 있기 때문에 뭐 미증시 급락 때문에 반도체 이제 다 끝났다. 이런 식의 이제 지나친 이제 공포를 비관. 조장하는 네. 건 사실 저는 좋은 이제 대응 전략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요, 바로 한 내일 모레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일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럼 실적 확인하고 가이던스까지 나오면은 정말 승부가 가려질 것 같은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5월 20일입니다. 20거래일을 지금 우리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네. 오늘부터 20거래일 동안 아마도 AI 반도체에 강한 또 믿음 갖고 있는 분들은 분할 매수를 할 텐데 반대편 사이드 분들 난 한번 20일까지 기다려볼래. 그런 분들에게 좀 피난처는 어떨까? 그 얘기도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피난처, 잠깐 어디에 가 있을까? 라는 쪽에서 저는 이 종목을 한번 주목해봤습니다. 저의 일발장전이라고 일종의 할 수 있을 텐데 전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이 가스공사, 한국전력 이 종목들은 투자하기가 의외로 편한 게 가스요금, 전기요금하고 완전히 정비례를 하잖아요. 근데 저 두 종목이 거의 몇 년간 힘을 못 썼던 게 문재인 정부까지 가면 4년간 가스요금, 전기요금을 올릴 때마다 지금 안 올려서 처참한 지경까지 왔는데 자, 한국가스공사를 보면 5월 1일 날 산업부에 드디어 이 공급비에 대한 조정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조정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가스공사가 가스요금을 올리게 된다면 일일자로 뭐 드디어 한번 시세적 재료로도 나올 수가 있겠고 밸류업에서도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들 많이 언급이 되니까 뭐 이런 것들 하나. 그리고 지금 오늘만 놓고 보면 국제유가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중동 리스크는 잠잠해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뭐 유가 떨어지고 환율도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환율까지 좀 떨어져 준다면 저는 한국가스공사 같은 이런 공기업의 시장 방어 종목으로 한 10거래일간 이렇게 좀 피난해 있는 거는 어떤가? 피난처, 도피처로 한번 볼 텐데 김준호 매니저, 이 도피처로의 한국가스공사 네, 네. 안정적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0일 동안에 이제 뭐 큰 변동 없이 이미 네. 지금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 대비 5만 원대가 2만 원, 5천 원까지 내려왔으니까 네. 거의 뭐 반토막 가까운 조정 흐름이 나와준 맞아요. 상태이기도 하고 또 주말 동안에 또 네. 이제 가스 또 10% 인상 얘기도 단독 보도로 나왔더라고요. 나왔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뭐 가스 가격은 인상할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이제 민수용, 뭐 주택용이라든지 일반용 같은 경우는 그 가스 요금의 원가가 연동되지 않아 가지고 판매량에 따라서 계속해서 미수금이 쌓이는 구조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4조 정도의 이제 미수금이 쌓여 있는 건데 그래서 사실상 한국가스공사의 어떤 실적적인 부분은 또 그리고 또 이제 재무 건전성은 그렇게 좋지는 못한 편인 게 네. 미수금으로 쌓여 있는 부분들이 사실상은 원래 적자인 건데 14조예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우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할부처럼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기 예. 때문에 앞으로 맞습니다. 15에서 한 20%는 가스 요금이 인상이 돼야지 어느 정도 저차폭을 좀 메꿀 수 예.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실적 성장이 꾸준하게 나오고 한두 차례 어떤 그 가스 가격을 인상한다고 해가지고 그 적자를 좀 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좀 매력보다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경기 민감주로서 약간의 지금 AI 반도체 또 시장의 어떤 성장 섹터의 어떤 차익 매물에 조금 반사이익을 좀 얻지 않을까. 그리고 네. 방금 말씀하셨던 저 PBR 관련해서도 가장 더 정책 수혜 종목이고 또 그리고 관련해서의 약간의 또 주주 친화 정책들 꾸준하게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좀 반발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저 PBR 관련된 상승했던 부분들이 충분히 또 가격적으로 반납한 상태다 보니까 맞습니다. 가격적으로는 확실히 좀 매력이 있지 않을까. 다만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아까 재무 건전성 부분에서 아직까지 좀 해소가 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강력하게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기에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붙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스공사 이야기하는 게 이제 피난처입니다. 맞습니다. 전투에 맞습니다. 20거래일 동안 AI 반도체로 뛰어들어도 되지만 여기 네. 안 뛰어들 뿐 가스공사 한전에 잠깐 가 계시라. 네. 근데 피난처 관련해서 네. 김준호 매니저는 나는 그러면은 가스공사 말고 어디에 좀 잠깐 한 달 동안 피난해 있겠다라고 저는 한다면 오히려 최근에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오히려 매를 먼저 맞은 섹터 또 그리고 선장 섹터 안에서의 어떤 수급 또 그리고 AI가 AI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AI 생태계 확장에 있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바이오라든지 또 로봇이 로봇. 오히려 또 이제 AI 반도체에서 빠져나간 수급을 받쳐주지 않을까? 예. 그리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예. 거의 대부분이 이제 바이오 섹터라든지 또 로봇 섹터가 이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네. AI의 어떤 단기 일시적 조정 흐름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 그 빠져나간 수급 자체가 이미 지금 이번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선 조정을 받았던 바이오 섹터들은 오히려 금요일 날 반발 매수가 좀 위입됐던 네, 모습이고요. 맞습니다. 로봇 섹터는 끄떡없이 안정적인 모습을 예, 보여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AI 다음 격전지는 로봇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 그리고 아스코를 앞둔 시점에서 바이오 섹터들도 우리가 지금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좀 가격적인 매력 구간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김준호 매니저 마찬가지입니다. 네. AI 반도체에 뛰어드시는 분도 있죠. 예. 네. 이제 거의 믿고 이제 20거래에 붙는 분도 계시지만 좀 쉴 분들. 그래서 네. 먼저 가스공사를 저는 예를 갖고 왔는데 한번 네네. 가스공사 분석 한번 해주시고 네. 김준호 매니저만의 도피처, 네. 김영민 매니저만의 도피처, 피난처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 가스공사는 말씀해 주셨던 이제 포인트 환율이라든지 유가가 이제 굉장히 또 네, 중요한 중요하죠. 영향을 미쳐요. 이게 이제 원가 측면의 이제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국제 유가 85달러 뭐 87달러 정도 수준까지 갔다가 오히려 좀 조정이 좀 진행되고 네, 있죠. 지금 꽤 빠져요.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이제 우려가 조금 완화되고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 주말 네. 동안에 이스라엘하고 이란 어쨌든 좀 잠잠했잖아요. 네. 그게 뭐 10년물 국채 금리의 또 하락 요소가 되기도 네. 했었고요. 그리고 환율도 1,370원대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앞으로는 이제 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실적에 있어서 굉장히 좀 네. 우호적이다. 다만 이제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가스 요금, 전기 요금 인상할 수 있느냐. 네. 과연 5월 지금- 1일 날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네. 과연 지금 현 정부가 아. 총선 이후에 지금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제가 뭐 정치적인 이슈들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이제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물가와 관련된 어떤 실정 뭐 이런 이제 비판적인 시각들이 많은 상황에서 가스 요금, 전기 요금 과연 이제 인상할 수 있을까? 요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예정대로 인상이 된다라고 된다면, 하면 네. 그 부분은 뭐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한테는 굉장히 이제 좀 우호적인 환경이 좀 만들어질 거고 뭐 요금 인상을 제외하더라도 1분기 때 실적은 한국가스공사가 괜찮을 좋대요. 거예요. 네. 그 부분을 이제 감안한다라고 하면 주가는 이제 충분히 조정을 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좀 해볼 수 있는 기회이긴 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또 제 나름대로 이제 주관적인 도피처. 뷰를 예, 한번 말씀드려 보면 도피처를 찾는 것보다 아직도 네. 아까 자막에 네. AI 전투에 참가하지 않은 미참가 이제 네. 투자자들이 있죠. 어디를 이제 주목해야 되느냐. 저는 오히려 참가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AI 대전에 참가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예.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10% 급락했어요. 네. 근데 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한 것도 아니고 네. 엔비디아가 뭐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투자 심시가 이제 급락하면서 주가가 10% 급락했기 때문에 오히려 참가하지 않은 투자자들, AI 대전, AI 전투에 참가하지 않은 투자자들은 지금이 오히려 엔비디아 매수하기 적기다. 오히려 만약에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조정이 더 깊어져서 엔비디아가 $800 밑으로 가잖아요. 예. 다른 종목 다 팔고 저는 엔비디아를 사도 된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실제로 엔비디아가 이제 조정받은 건 내부적인 어떤 뭐 실적에 대한 부분, 뭐 성장성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보다는 매크로 이슈. 지금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대감이 완전히 후퇴했잖아요. 네.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라든지 굴스비 뭐 연은 총재들 이런 분들이 사실 이제 비둘기파적인 성향의 이제 연은 총재들까지도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 인하가 아니라 인상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금리와 또 가장 좀 민감한 이제 산업이 또 반도체 산업이거든요. 투자를 또 공격적으로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분명히 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 위축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연기금 퇴직연금을 이제 운용하는 기관들이 네. 미국 주식의 비중을 조금 줄이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건 전부 다 수급적인 요인에다가 매크로적인 악재인 거지. 엔비디아의 성장성이 훼손됐다라는 이제 증거가 아니거든요. 예.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하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시간 동안에 엔비디아의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네. 하면 저는 오히려 AI 대전에 참가하지 않은 분들이 참전할 수 있는 좋은 이제 기회가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 그래도 나는 싫다. 네, AI 나는 반도체 뭐, 싫다. 예, 그래서 20 나는 거래일간, 무섭다. 네. 20일 동안의 불확실성에 휩싸이기 싫다 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김준호 매니저과 거의 비슷한 의견으로 제약바이오 업종 가장 이제 탑픽 대안 업종으로 저는 꼽아드리고 싶어요. 이미 조정을 충분히 많이 받은 상태에서 네. 지난 금요일에 미국장도 엔비디아하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급락하는 와중에 헬스케어 기업들,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굉장히 이제 잘 버티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암젠이라든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이런 기업들이 이제 버티는 모습을 보면 한쪽이 좀 조정받을 때 한쪽이 올라가는 네. 풍선 효과 우리가 많이 봐왔던 패턴이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쪽이 만약에 좀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제약바이오 쪽이나 또 로봇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수급이 좀 옮겨가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제약바이오, 로봇 그리고 많이 빠진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을 오히려 저는 좀 대안으로 한다라고 하면 한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기까지 한 2, 3주 정도 시간 동안에 네. 충분히 괜찮은 이제 좀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김영민 매니저는 왜 도피하냐? 일단 이 AI 대전, 반도체 대전이 펼쳐졌는데 참가 안 했다면 참전하라. 근데 그래도 5월 20일까지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까지 좀 불안하다면 똑같이 네. 로봇, 바이오, 그다음에 2차 전지가 그동안 또 바닥을 겼으니까 맞습니다. 의외로 업종 순환의 형태로 그쪽을 한번 주목해 봐라. 이렇게 또 투자 전략을 세워 주셨고요. 자, 이제 두 분의 일발장전으로 넘어갈 텐데 먼저 김준호 매니저의 일발장전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오늘 갖고 나오셨을까요? 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또 이제 리가캠 바이오를 가져왔는데 시장 대비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네. 제가 잠깐 그 얘기 하려고요. 그 시장 다 무너졌을 때 맞습니다. 리가캠 바이오 또 동아 ST 우리 네. 두 분의 매니저의 종목만 네. ቍ꿋하게 살아남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리가캠 리가캠, 바이오 네. 후속주로 네. 앱클론이라는 종목을 오늘 한발 종목으로 한번 가져와 예. 봤습니다. 일단 뭐 에클론 같은 경우는 첨단 세포 치료제에 관련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뭐 카티 치료제뿐만 아니라 또 이제 에피맙 관련돼서 이중항체 관련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첨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또 이제 세포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고 또 글로벌 비파마들도 또 꿈의 치료제로 갈 수 있는 카티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큐로셀과 함께 사실 에클론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카티 치료제, 세포 치료제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2의 HLB라는 얘기 수식어도 좀 붙고 있는 이유는 중국향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2016년도에 중국의 헬리오스라는 기업의 유암 또 유방암 치료제 AC101을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근데 임상 이상 2022년도에 임상 이상에 대한 어떤 순조로운 결과를 발표를 했고 올해 하반기에 또 이제 중간 임상 결과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또 이제 그 위암 치료제 관련해서 다시 한번 상용화를 추진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상용화가 많이 된다고 했을 때는 또 이제 에클론의 어떤 로얄티와 또 그리고 중국향 또 이제 마일스톤이 꾸준하게 유입된다고 했을 때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주요 파이프라인이 카티 치료제, 혈압암 치료제 AT101이 있고요. 남소암 치료제뿐만 아니라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중항체 치료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좀 빠르게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그중에서도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게 AT101인데요. 임상 이상이 지금 원활하게 진행 중이고 또 그리고 AT101이 지금 이제 2년 동안 투약 이후에 2년 동안 재발이 없다라고 또 이제 이번 아스코에서 또 발표를 앞둔 시점이다 보니까 아스코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김영민 매장이 소개했던 동아ST가 인수한 앱티스라는 ADC 관련된 솔루션 업체와도 지금 이제 에클론이 같이 좀 협업을 좀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ADC 관련된 협업을 추진해서 이중항체 플랫폼 관련된 에피맙을 접목해서 ADC와 접목해서 삼중항체에 대한 개발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지금 임상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래서 이번에 AT101 관련된 또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높다라는 관점에서 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세포 치료제에 대한 가능성 또 그리고 중국향 매출이 본격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될 수 있다는 것 또 에피맙을 비롯한 이중항체 플랫폼 또 ADC까지 같이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에클론에 대한 기업과 또 올해 하반기 매출 성장에 대한 부분을 본다고 했을 때 오히려 지금 시장의 피난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한발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삼중항체? 네. 이건 뭡니까? 이중항체를 더 뛰어넘네요. 맞습니다. 네. 이중항체에다가 이제 ADC를 이제 병용 투여하는 건데 그래서 결국에 이제 여러 개의 유도 미사일이 암세포를 투입된다. 공격해서 그래서 요즘에는 뭐 삼중항체가 아니라 뭐 사중항체 얘기까지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예. 글로벌 빅파마들이 지금 이제 ADC를 뛰어넘어서 이제 삼중항체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지금 에클론이나 국내 ABL 바이오도 지금 삼중항체에 관련돼서 개발에 좀 착수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김현민 삼중항체? 그러니까 기존의 이중항체 ADC까지. 네. 그렇죠. 이거 하나의 트렌드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매수가를 매수가, 말씀드리면 그래도 좀 시장이 오늘 살짝 휘청거릴 수 있어서 네. 15,200원으로 좀 매수가를 좀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8,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9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앱클론 우리 네. 김현 매니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에클론, 큐로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세포 치료제 시장에 이제 굉장히 좀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결국 이런 플랫폼 기술들이 이제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 다 떠나서 제약바이오 업계의 이제 기술 트렌드 우리가 반도체도 엔비디아가 이제 주도하는 AI 반도체 생태계에 이제 주목을 하는 것처럼 제약바이오 업계도 결국은 빅파마들이 어디에다가 이제 가장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기술 도입을 가장 많이 하는 분야, M&A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분야가 어딘지를 이제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ADC이기 때문에 이중항체, 삼중항체, 사중항체 이게 결국에는 폐암, 소위 말해서 이제 고형암 같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폐암 같은 걸 이제 예를 든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이 폐암 치료제들이 전부 병용 투여를 하고 있잖아요. 네. 표적 치료제와 같이 그리고 면역 치료제를 병용 투여하면서 기존의 이제 항암제들의 한계를 이제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걸 이제 하나로 세트로 묶어가지고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게 어찌 보면 이중항체 기술. 그 네. 이중항체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ABL 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이제 가장 좀 기술력이 이제 앞선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 거고 그 이중항체에다가 이제 ADC까지 같이 이제 결합을 하는 게 삼중항체 이제 기술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암세포를 찾아가는 유도 물질들을 다방면으로 이제 아까 이제 뭐 유도 미사일을 한꺼번에 이제 쏜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정확한 표현인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항체를 찾아가는 이제 이 유도 물질들을 다방면으로 이제 집중 투하하면서 암세포를 이제 빠르게 이제 공격하는 그런 이제 기전으로 이제 신약 개발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결국에는 우리나라 또 이제 첨생법 개정안 이제 본격적으로 네. 이제 시행이 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세포 치료제 시장이 이제 좀 커질 것 같다라는 이제 기대감들이 좀 형성되어 22대 있는 국회의 또 상황이거든요. 몫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이제 관련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에클론이라든지 큐로셀 뭐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좀 주목을 좀 해야 된다. 최근에 이제 S바이오메딕스라고 하는 기업이
자가율에 이제 배아줄기 세포를 가지고 파킨슨병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네. 주가가 한 달 만에 400% 급등했어요. 네. 그 정도로 시장에 이제 폭발적인 지금 관심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우리나라로만 이제 따져보면 이제 걸음마 단계, 개화 단계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화 단계 초창기 때 가장 이제 폭발적인 이제 시세를 분출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에클론이라든지 큐로셀 이런 기업들을 이제 계속 좀 주목하셔야 된다라는 거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뭐 줄기세포라든가 세포 치료 쪽에 대해서 좀 완고한 편입니다. 그런데 뭐 일본만 가도 뭐 줄기세포 맞고 온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향후 또 우리 국회에서도 22대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전향적인 움직임도 보일 수도 있는 그 가능성까지는 함께 체크를 했고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 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그 힘든 장에 리가켄 바이오 있었고 그 전에 맞습니다. 큐리옥스 있었고 네. 오늘 앱클론 약간 네. 바이오 쪽으로 좀 가고 있어요. 네, 네. 최근에 그래도 시장 대비 그래도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계속 견고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바이오 쪽이 네. 그래서 먼저 좀 매를 맞았다라는 게 그래도 좀 가격적인 매력이 있지 않나라 좀 보고 있어요. 예. 특히 리가캠 바이오처럼 조금 억울한 조정 흐름이 나왔던 종목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반발 매수에 대한 심리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이번 달 초에 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좀 지나치게 밀렸던 부분들이 이제 주주 변동 상황 또 이제 지분 변동 공시가 나오면서 지나친 하락에 나아졌다. 근데 그런 부분은 오리온에 또 이제 지분을 이제 넘기는 과정에서의 지분 변동이 나아졌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뭐 네. 리가켄 바이오가 사실 독보적인 국내에서 ADC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또 이번 아스코에서도 이제 ADC 관련된 네. 이제 파이프라인을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결국 저는 삼성바이오로지스와 리가켄 바이오의 어떤 협업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주가에 어떤 반발 매수에 적용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네. 결국 올 한 해의 어떤 트렌드 자체가 이제 항체 약물 적합체에 관련된 또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미 지금 이제 기술료로만 8조 7천억을 받은 상태고 또 이제 작년 12월 달에 얀센의 단일 물질로는 최대 규모로 또 공급 계약을 체결한 만큼 앞으로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 기업이고 또 매출 성장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지나치게 밀렸던 부분들은 오히려 아스콜 앞둔 시점에서의 어떤 반발 매수도 충분히 좀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직전 고점 부근대까지 목표가 상향하면서 편안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리옥스도 짧게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일단 큐리옥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네. 최근 시장 대비해서 큐리옥스 같은 경우는 올해 네. 하반기에 이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6월 달에 이제 보급형 모델이 미국에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면서 특히 이제 세포 치료제 관련해서 가장 핵심 장비 또 분석 공정용 또 플랫폼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도 굉장히 좋다. 그래서 굉장히 시장 대비 굉장히 안정적인데 네, 직접 그래서요. 고점 대비해서 네. 딱 매물 소화를 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제약바이오 섹터에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퀴록스 바이오는 충분한 강한 상승이 나와줄 수 있고 또 6월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네. 보급형 모델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더 강력한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리뷰 시간이니까 우리 김영민 매니저의 과거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아이패스 또 네. 리노핀이죠. 속해 리노공업. 오늘 전투에도 많이들 여기 두 종목에 네. 참가하실 겁니다. 네,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테스트 소켓 관련된 이제 대장주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가가 이제 지난주에 반도체 기업들이 좀 부침이 굉장히 좀 심했어요.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막 이제 고점 대비 10%, 하이닉스는 지난 금요일 하루 만에 장중에 거의 7% 이런 이제 낙폭이 좀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지금 리노공업 차트 제가 열어놨는데 굉장히 예. 견조하죠. 예. 이게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좀 살아 있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AI 반도체 특히 온 디바이스 AI 시장이 이제 2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개화가 될 거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고 모바일 쪽은 아무래도 이제 리노공업이 여전히 이제 절대적인 이제 강자로 네. 군림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른 기업과는 조금 이제 차별적인 주가 흐름을 이제 만들어주고 있다. 오히려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이 조금 이제 눌러서 이제 시장을 네. 좀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예. 한 26만 원대까지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온다면 오히려 이제 또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30만 원 충분히 한 번 정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네. 보여지기 때문에 뭐 중기 관점으로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익 아이패스도 한 번 더 볼까요? 네, 예. 원익 아이패스 포함해서 네. 증착 장비 만드는 기업들 전체적으로 한번 좀 봐드릴게요. 장봉종. 원익 아이패스도 지금 보시면 주가가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에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조정을 좀 받았고 최근에 이제 강하게 상승했던 테스도 2, 3일 동안에 이제 고점 네. 만들면서 거의 20% 가까운 이제 조정. 그다음에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이런 종목들도 기술적인 이제 조정이 조금 가파르게 진행이 좀 됐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결국 증착 장비 만드는 기업들은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과 관련된 이제 가장 좀 상관관계가 높은 기업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AI 반도체 이슈에서 나타나는 노이즈, 뭐 퀵아웃에 대한 우려, 엔비디아 실적 뭐 이런 것들과는 별개로 메모리 시장,
D램이라든지 낸드 쪽은 확실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여러 수치들을 통해서 이제 확인되고 있거든요. 네. D램, 낸드 가격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수출이 좀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하면은 사실 증착 장비 관련된 기업들은 조정 시 저는 매수 관점으로 이제 대응을 해보셔야 된다. 네. 원익 IPS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링, 테스 같은 기업들이 이미 충분한 이제 선조정을 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기술적인 이제 조정을 이용해서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원익 IPS만 한번 볼게요. 네, 이제 가격 원익 자료 한번 IPS, 말씀드려보도록 가격 좀 할게요. 상황은요. 여기서 네.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조금 밀렸는데 예. 36,000원 정도 이제 부근에서 저점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이제 오버슈팅이 조금 들어왔던 요 구간에 가격 조정이 이미 다 진행이 좀 됐고 금요일 날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급락했던 와중에 오히려 이제 약보합권까지 예. 아래꼬리를 좀 달면서 하단이 어느 정도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밀린다고 하면 35,000원이에요. 그래서 35,000원 정도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4만 원 정도 이제 부근 요 정도까지 네.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진행되는 흐름을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영민 매니저, 오히려 우리가 HBM, 뭐 AI 반도체 이쪽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레거시 회사들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그렇죠. 원익 IPS, 그렇습니다. 또 테스 이 전공종 쪽이 네. 의외로 또 선방할 네. 수 있는지 네. 지켜보자. 또 이런 이야기 해주셨고요. 리뷰 한 번씩 더 갈게요. 네. 김영민 매니저 APR. 네. 여기도 약간 피난처로. 네, 맞습니다. 뷰티도 약간 저는 할래다 했었거든요. 네. 네. 화장품이라든지 예. 뷰티 이쪽이 일단 실적이 좋으니까 예. 어쨌든 지금 1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PR을 포함해서 의료기기 만드는 기업들도 뷰티들. 좀 예. 회복되고 있고 예.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분기 실적 시즌에 주목해야 되는 업종이 이제 반도체 업종이 이제 가장 좀 중요하긴 합니다만 예. 그 외에 조선 업종과 그리고 이제 화장품과 의료기기 쪽 그리고 방산 쪽 네. 이런 쪽들은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살아 있다. 만약에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온다면 빠르게 이제 주가가 회복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쪽을 이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렸고요. 네. APR은 이제 오버행 이슈가 좀 아직 남아 있다라는 게 이제 조금 불확실성 요소다라는 거 지난번에 이제 소개해드릴 때 말씀 좀 드렸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주가가 이제 한 4% 정도 올라가면서 거의 한 26만 원대까지 상승이 한번 들어왔다가 시장이 그냥 무너져 버리니까 이제 윗골이 달고 예. 다시 이제 조금 가격 수렴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네. 23만 원대 매수 한 27만 원 조금 더 가면 이제 30만 원 요 정도 가격까지는 예. 충분히 이제 단기 반등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많이 오른 기업들을 이제 대응하기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네. 분명히 이제 이런 종목들 쪽에서 대안을 한번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고 지금 오버행 물량 나오는 게 한 일주일 남았어요. 네. 그렇죠? 예. 네. 그 27까지 떨어지면 그 다음은 6월입니다. 그 다음 물량 맞습니다. 터는 게 그러니까 네. 그 한 일주일간 한번 네. 작전 짜봐라. 네. 예, 대응 전략을 짜봐라. APR 이렇게 접근 대응 전략 이야기해 주셨고요. 하나를 보고 그 다음에 김영민 매니저 일발장전 갈게요. 네. 김영민 매니저 가온칩스입니다. 아유, 가온칩스 좀 아쉬워요. 네, 손절이 됐고 네. 특히 가온칩스, 에이징랜드 아마 이 HBM 뭐 또 엔비디아 관련해서 맞습니다. 예,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까요? 그 지난달 말에 한번 말씀드리고 바로 한번 네. 상한가 언저리까지 갔다가 이제 기분 좋았던 종목인데 다시 최근에 한번 4월 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네. 금요일 날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불거지면서 네. 10% 가까운 하락에 놔뒀어요. 그래서 막판에 좀 낙폭을 좀 축소하긴 했지만은 가온칩스가 또 이제 오늘 또 엔비디아나 또 미국 향 어떤 이제 낙폭으로 인해서 맞아요.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장 초반에 좀 약세를 보일 수 있을 거라 보지만 예. 저는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다시 이제 AI 반도체 속에 또 저가 매수가 유입된다고 했을 때는 또 가온칩스를 필두로 가장 먼저 반발 매수가 유입되지 그렇죠. 않을까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또 주말 동안에 또 이제 삼성전자가 원래 하반기에 HBM을 엔비디아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었는데 예. 이게 2분기로 좀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라는 지금 이제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가온칩스가 가장 큰 또 수혜주가 될 수 있고 또 삼성과 차세대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의 지금 파운드리 공장 증설에 있어서도 가온칩스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삼성향 관련된 가장 대표격이고 또 이제 앞으로 파운드리와 또 차세대 반도체 또 HBM 관련된 투자 확대에 가온칩스가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이제 반발 매수가 그 차익 매물이 나와주면서 추가 하락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AI 반도체 섹터에서 가장 먼저 AI 반도체의 상승을 견인하지 않을까라는 네네. 관점에서 만약에 들고 계신 분들도 지금 투매에 동참하지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홀딩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온칩스가 아마 AI 전투 참가하는 중에서 네. 선봉일 것 같아요. 가장 마지막고 그래도 오를 때는 네. 가장 네. 뚫을 수 있는 건데 맞습니다. 가격 대응 전략 한번 볼게요. 오늘 얼마에 받아야 될지 아니면은 네.
더 밀린다면 어디에서는 한번 근데 뭐 그래도 부분 손절? 그나마 이제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네. 3월 말에 올랐던 부분들이 대부분 다 반납했고요. 예. 고점 대비 이미 30% 이상의 하락이 나와준 상태고 금요일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한 10% 이상의 하락이 나와줬었어요. 그래서 예. 어느 정도 좀 선 반영이 됐다라고 좀 봤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8만 원 이하로는 이탈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8만 원 초반이나 중반 부근에서 오히려 2차 매수와 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면은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그랬을 때 10만 원 위로 가장 먼저 안착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8만 원 초반 중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나 분할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매니저의 리뷰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 김영민 매니저가 준비한 김영민의 일발장전 종목 확인하시겠습니다. 삼천당 제약이네요. 네. 삼천당. 반도체 업종을 실컷 얘기하다가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네. 반도체 업종에 대한 건 이제 전략적인 부분들 충분히 네, 좀 많이 다뤄드렸기 하셨죠. 때문에 네. 그냥 조정이 들어오면 사실은 뭐 한 번에 다 사지 않으시더라도 엔비디아나 SK 하이닉스 조정 시 이제 분할 매수 관점, 네. 그다음에 이제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한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 HBM 이슈가 이제 좀 강하게 이제 부각될 수 있을 만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제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좀 수익의 기회가 저는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 말씀을 네. 좀 드리고, 오늘은 종목은 지난주 이제 금요일날 동아IST 말씀드렸고 네. 오늘 또 삼천당 제약, 네.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주가 조정을 이제 충분히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좀 매력적인 이제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오늘은 삼천당 제약이라는 종목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 우리 국내 투자자들께 가장 많이 관심을 받았던 기업이 바로 이제 알테오젠 그리고 HLB 이런 기업들이에요. 주가도 뭐 워낙 많이 오르기도 했고 글로벌 이제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제 기업들인데 네. 그 대열에 이제 좀 동참하려고 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삼천당 제약. 이제 결은 참도 했었어요. 맞습니다. 예. 결은 조금 다릅니다만 신약을 개발하는 건 아니고 이제 바이오 시밀러 이제 네. 제품을 개발하는 거긴 합니다만 향후 이제 현금 흐름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이제 반영이 좀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랐었죠. 네. 네. 이게 상한가까지 가고 더 올라갈까 싶었는데 또 상한가 근처까지 급등하고 이런 식으로 한 일주일 정도 굉장히 강한 이제 시세가 좀 분출이 좀 됐다가 예. 최근에 한 3주 동안에 급격한 이제 가격 조정을 좀 받았어요. 원래 삼천당 제약은 환방 변성 치료제 아일리아라고 하는 이 바이오 시밀러를 네.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요게 이제 최근에 서유럽 이제 9개 국가 쪽으로 이제 독점적인 이제 공급 계약 소식이 이제 나오면서 유럽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제 북미 시장 네. 적극적으로 이제 좀 개척을 좀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이제 부과가 되면서 예. 주가가 이제 강하게 오버슈팅이 한번 좀 들어왔고 실제로 또 삼천당 제약은 경구용 인슐린 이제 에스페스와 관련된 이제 플랫폼 기술을 이제 또 오.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예, 예.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좀 주력의 파이프라인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주가가 이제 조정받을 때 조정이 이제 좀 도화선이 좀 됐던 게 물론 금리나 기대감이 이제 후퇴하면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의 아마케가 이제 끝나자마자 네. 차익 실현이 이제 강하게 좀 나온 부분도 좀 있습니다만 예. 아무래도 이제 특허와 관련된 이제 노이즈 이게 이제 저는 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유럽 쪽 진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시장 이제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이런 이제 북미 시장 진출하는 게 이제 가장 좀 결정적인 주가 상승의 이제 동력이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이제 좀 노이즈가 좀 나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차익 실현에 이제 좀 빌미가 됐다. 근데 회사 쪽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게 특허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제 입장 정리가 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 심리만 좀 살아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올라설 수 있는 기업이 또 삼천당 제약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격적인 이제 조정이 매수 기회를 좀 충분히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실제로 작년에 이제 캐나다 쪽으로 이제 이미 기술 수출을 했고요. 네. 미국 쪽으로도 특허와 관련된 문제만 없다라고 하면 이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 시장 가장 좀 빠르게 선진입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이제 꼽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천당 제약 역시도 HLB가 그렇잖아요. 이제 가남이 이제 신약 개발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본격적인 이제 매출 인식, 알테오젠도 2027년 이후에 현금 로열티가 이제 꾸준하게 유입된다라는 기대감. 네. 삼천당 제약 역시도 이제 독점적인 이제 권리 계약을 통해서 현금 흐름이 이제 유입되는 이제 그런 구조로 나아갈 거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특히 우리 국내에서 주목받는 기업들이 이제 예전처럼 그냥 단순히 뜬구름 잡는 소리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 명확한 현금 흐름이 만들어져 있는 기업들 쪽으로 투자들의 이제 자금이 좀 강하게 몰리는 이제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삼천당 제약 뭐 10만 원 정도 초반 만약에 10만 원 깨진다라고 하면
저는 뭐 더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예. 가격 전략 한번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10만 2천 원 정도 매수 가격을 말씀드리는데요. 네. 밴드로 좀 설정을 해드리면 한 9만 7천 원에서 10만 5천 원, 그 정도 사이에서는 충분히 이제 저점 매수 접근을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요. 네. 1차 목표 가격은 12만 원 정도 이제 잡고요. 손절 가격은 9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과 치료제 네. 여기에 이제 기술 플랫폼까지 더해져 있는 네. 삼천당 제약입니다. 김준호 매니저, 삼천당 제약. 저도 삼천원 제약이 가격적으로 좀 매력 있다고 보는 게 4월 초에 주가가 하루 만에 거의 20% 이상의 급락에 나왔잖아요. 예. 이게 지금 이제 미국의 또 이제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 또 이제 네. 특허권 침해에 관련된 피소가 됐다는 루머가 돌았대요. 저 네. 장대 음봉이 아까워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참여자들이 그 루머가 돌았는지 몰랐는데 네. 적극적으로 발빠르게 대응을 하면서 몰랐던 투자자들까지 알게 되면서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또 그리고 가뜩이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후퇴했던 상황에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빠지고 있는데 예. 오히려 그때 더 투매가 나와졌어요. 원래 제약바이오 업황이 좋았으면은 그런 루머가 바로 반박이 나오면 바로 반발 매수가 유입돼야 되는 건데 예. 그날 제약바이오 업황 자체도 안 좋았고 또 그리고 이미 조정이 나와주고 투매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의 어떤 이런 반박 보도가 오히려 더 이제 투매를 야기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삼천장 제약의 말대로 정말 특허권 관련돼서 이제 피소가 된 사실이 없다라고 봤을 때는 가장 큰 이제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큰 시장인 북미 시장의 본격적인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 있고 그때 좀 억울하게 밀렸던 그 조정 흐름은 네. 어느 정도의 좀 반등 흐름도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삼성전 제약 충분히 제약바이오 섹터를 견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개장까지 한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의 일발 장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김준호, 김명민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